볼게요. 이번 7월은 뒤에가 쉽더라고. 문장 삽입 순서를 되게 쉬웠고 앞에 걸렸어. 앞에가 제목이 꽤 여러분 풀기 어려웠겠더라고. 듣기 하면서는 많이 그 최근 수능도 그렇고 작년 학평, 올해 학평도 모평도 그렇고 보면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갈 건가 봐. 앞에 부분을 어렵게 내요. 주제 제목 어렵게 내요. 풀기 어렵게, 해석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듣기 할 때 주제 제목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주제 제목 제가 나머지를 먼저 푸시고 주제 제목을 나중에 푸는 걸로. 계속 시험에 다 어려워요. 앞부분.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를 봐도 오방할 정도 어렵고. 21번도 쉽지가 않았거든. 생각 없이 읽으면 일단 지문을 상당수 읽어봐야 돼. 지문의 구조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다 읽고 나면 이 얘기구나. 주제문이 없어요. 안에 들어간 칸트 항목들만 딱딱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게 뭐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렵다. 보세요. 가장 흔한 settlement, 정착, 취락 다 되고 정착 형태는 바로 nuclear, 핵입니다. 핵. 동그랗게 모여있는 거. 자,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은 살아요. 집들을 사는데 cluster라는 단어 우리 EBS에서 외워지고 있죠. cluster 뭐지? cluster 뭐예요? 요렇게 구의 형태로 점점이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서 구의 형태를 이루는 걸 클러스터라 그래. 명사로 클러스터. 이 동사가 돼서 점점이 모여 살다 이제 점점이 모여 살다. EBS 나왔고 마을에 점점이 모여 사는 모여 있는 집에서 시골 사람들은 살아요. 점 단위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게 이제 뉴클리어라는 거예요. 자, 그 형태가 뭐냐면 forest 숲과 잔디가 lying 얘는 우리가 외웠지만 lie의 ing예요. lie는 뜻이 뭐고 주어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beyond니까는 저 너머에 산과 숲과 잔디가 저 너머에 있는 상태로 마을에 점점이 모여서 살아요. 사람들이 핵에 대한 구조고. 자, 이 정착하면서 땅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주어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동사기 때문에. 정착해서 땅을 사용하는 것은 보호해주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을, 집들을 보호해줘요. 뭐가 됐든 곤충으로 인해서 transmit은 옮기다, 전달하다. 곤충으로 인해 옮겨지는 질병으로부터 각 가정들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바로 숲과 들판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곤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이런 핵의 정착 형태는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드는데 쉽게 만드는데 바로 나쁜 거를 수원이죠. 물의 원천의 contamination 뜻이 뭐죠? contamination 뜻이 뭐예요? 몰라 이거? contamination 모르니? 정말로? 뭐예요 이거? 오염. 뭐 시험 한번 보더니 바보가 됐어 고3들이. 7월에 다 쏟아본 거야? 자, 물의 원천에 대한 배설물의 오염을 쉽게 만들고 오염이 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확산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contagious는 전염성을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확산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단점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핵 형태 정착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갈려있느냐. disperse가 나오기 때문에 핵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가 나온다. 제2의 형태가 나오는 거구나. 여기서 한번 끊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disperse가 뜻이 뭐지? disperse. 이것도 EBS에서 외웠죠. 뭐니? 무엇을 흩어뜨리다. 뿌리다라는 동사로 외워져 있어요. 자, 흩어진 정착 형태의 에서의 집들은 흩어진 핵이 아니라 흩어진 형태로 넘어간다고. 이런 집들은 위치되어 있는데 농장에 주로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neither air 둘 다 아니래. B까지 공기도 그리고 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neither 제공하지 않아요. 많은 오염의 집중을 제공하지 않아요. 바로 scattered 비슷한 단어죠. 흩어뜨리다. 흩어진 인구,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오염의 집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건 장점이란 말이야. 흩어졌기 때문에 오염이 되더라도 거기만 되고 말지 확 퍼지지 않는다. 확산이 되지 않는다. 근데 또 단점이 들어. 그러나 각각의 가정은, 집은 노출되어 있는데 곤충을 매개체로 하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처에 있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지금 흩어진 정착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사실상 답을 잡을 수 있어요. linear settlement라고 돼서 linear는 단어가 없네요. 그죠? EBS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니? linear. 뭐지? linear? line이라는 거의 형용사를 보시면 돼요. 직선의, 선의, 선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의 정착은 세 개가 다 다른 형태죠. 그럼 주제는 뭐니? 제목은 주제는 뭐니?
각각의 정착 형태에 따른 특징이 주되겠죠. 그죠? 어떠한 식의 영향이 있는지. 자, 이 문장까지 읽어볼까? 직선 형태의 정착은 이 직선 형태의 정착에서는 집들이 줄 지어져 있는데 얼렁은 뭐뭇을 따라서 그랬죠. 양측을 따라서 줄 지어져 있어요. 강과 큰내어, 운하와 도로 양쪽을 따라서. 이게 바로 직선형의 정착 구조인데 이러한 직선형의 정착은 가집니다. 자, 중간에 입장, 위치를 가져요. 바로 그리고 그에 따라 성종 특징 지어지는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 의해서 그 디아드 2는 뭐냐면 위에서 나왔던 핵과 분산의 형태를 담는 거예요. 더러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두 개의 정착 형태들의 가장 안 좋은 조건, 상황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두 개, 위 두 가지의 단점이 선형 구조에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읽어보니 세 가지 정착 형태 특징들에서 말을 하네. 그래서 제목을 잡아볼까요? 1번부터. 자, 역사적인 변화. 그래서 일단 틀리네. 역사적 변화라는 거 시간의 순서로 나온 게 없어요. 스페이셜이라는 단어도 외워주겠죠. 뭐라고? 스페이스의 그러면서 공간의 공간적 배치. 집의 공간적 배치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가 아니라 그냥 특징 정도로 바꿔줘야죠. 역사라는 얘기 들어가면 2번. 자, 영향, 결과, 효과인데 정착 패턴의 영향. 어디에 끼치는 바로 질병의 확산에 끼치는 정착 패턴의 영향이 되겠죠. 정착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안 퍼지고 단점이 누군 다 갖고 있고 결정된다. 3번. 지오그래피가 뭐였죠, 여러분? 그게 지리학이었죠, 그죠? 지도 같은 거. 지리적인 특징들. 큰 레지던셜 거주. 거대한 거주 지역의 지리적 특징. 거대한 거주 지역 때문에 안 되겠네. 그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바꾼다면 뭐라 그럴까? 정착의 형태에 있어서의 지리적 특징들이라고 잡아주면 맞을 것 같고. 실용적인 측정 방법, 조치들. 뭐를 위한? 바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 말도 안 되고요. 자, 5번, 마이그레이션, 이동. 질병의 이동. 바로 시골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질병의 이동. 포인트를 더 혼난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얘기가 아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한, 특히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았고요. 자, 22번 갑시다. 근데 저게 4번이 뭐예요? 어디? 4번. 4번에? 이거는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정착의 형태란 키워드가 쏙 빠져 있어. 그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전부 다 위에 세 가지가 정착 형태가 1, 2, 3번이 있는데 이 안에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예 빠졌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실제적인 그 조치라 그랬잖아. 뭘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가 없잖아. 질병이 이렇게 퍼지니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 전혀 없잖아. 예방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지 않지. 뭐 예방하자, 고치자는 얘기가 없잖아. 그냥 이러한 도시 형태일 때 이렇게 질병이 퍼진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4번은 요거는 키워드 요것만 가져오고 나머지 전부 다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안 돼요. 자, 22번 봅시다. 자, 요거는 중간에 must가 나와서 요지가 나와요. 요 뒤에는 역접이 없기 때문에 읽을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읽고 요지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미국의 anthropologist, 인류학자. 이 사람은 예전에 말했는데 never doubt. 자, 보세요. 요거 인용구지, 그지? 인용구는 뭐라고? 언제 쓴다고? 글쓴이의 요지를 이렇게 빠짐할 때.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인용구 자체도 지금 부정의 명령문으로 썼기 때문에 요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해석을 정확히 하면. 근데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자, 보세요.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라 이런 얘기야. believe. 믿어라. 뭘 믿냐? 결코 의심하지 말아라. 뭐를? 조그만 집단의 웃기죠? 사력 있고 헌신적인 시리즈는 사람들이 하잖아. 사력 있고 헌신적인 조그만 집단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라 이런 얘기. 절대 의심하지 마라. 요제예요. 근데 실제로 앞에 있는 내용을 봤겠죠? 조그만 집단의 사람들이 소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유일한 것인데 that ever has 하고 비동사일 때 생략이 가능하므로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유일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100% 진실이다라는 얘기를 인용구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자, 이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죠? 똑같은 개념이 echo가 원래 뜻이 뭐죠? 명사로 메아리라는 뜻이죠. 메아리. 그래서 동사로는 메아리치다. 메아리는 가슴에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되풀이하다. 똑같은 개념이 되풀이되었는데 바로 캘리 존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 또 인용구고 거기다가 똑같은 구조야. 요지가 또 들어갔다고. 주제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사람들의 그 숫자 자체.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 자체는 must be 반드시 제한되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on, in, a manner는 뭐뭐하는 그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vicious는 뭐지 이거? 외워져 있는 원형은 이걸 외웠죠. vice. 그죠? 이게 뭐였어요? 그죠? 명사로. 이분이랑 똑같고. vicious가 뭐예요? 악의, 심한,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거의 심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심하다 싶을 방식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제한되어줘야 돼요. 뭐가 좋다? 뭔가 이뤄내기에는 적은 숫자가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요지가 두 문장에 걸쳐서 나왔으므로 명령문의 부정과 must를 통해서 요지를 줬으므로 그 뒤에는 역점이 없으므로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지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숫자가 좋다는 거. 4번에 그래서 왜 조그만 몇몇 안 되는 사람의 힘이 surpass라는 동사도 외웠죠. 동의어까지. surpass 뭐지? 능가하다 그렇지. 동의어 기억나는 거 뭐이니? 뭐뭐보다 더 잘하다, 뭐뭐 능가하다? excel. 그죠? 또 뭐가 있죠? outdo. 그 다음에 outperform.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outperform. 자, 그래서 왜 조그만 숫자의 팀이 그들의 더 큰 counterpart 뭐예요? counterpart 뭐지? 상대방, 상대편.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편, 상대방. 더 큰 숫자의 상대방을 압도하는가. 그 이유는 요지에서 나왔듯이 적은 숫자가 잘 해내기 때문에. 업적을 이루기 때문에.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주면 돼.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크기가 중요하다까지 괜찮아. 근데 뭐를 바꿔줘야 돼? The smaller. 더 작을수록 더욱더 효율적이다. 라고 바꿔주면 맞죠. 적은 숫자가 좋다기 때문에. 자, 23번 갑시다. 자, 23번도 다 읽기 전에 요지가 등장해요. 여기까지. 뒤에 역접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풀어봅시다. 네,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비록 매체의 커버리지는 뭐라고? 보도란 뜻이죠. 그죠? 매체에서 스포츠에 대한 비록 매체 보도가 주의 깊게 is edited, 주의 깊게 편집되고 또 주의 깊게 represent 뜻이 뭐예요? 나타내다, 대표하다, 표현하다. 주의 깊게 편집되고 주의 깊게 나타내지긴 하지만 바로 전체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는 그냥 이제 뭐 원래 해석을 하면 꾸러미, 포장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세트 정도? 꾸러미 정도? 전체 범위? 전체 엔터테인먼트라는 분야, 전체 꾸러미 속에서 잘 표시가 잘 주의 깊게 만들어지고 표시되긴 하지만 신경 써서 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믿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를 The way it is는 이 또 스포츠 경기를 봤고 그 스포츠 경기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뭐다? 스포츠 경기를 100% 똑같이 실제와 똑같이 우리 있는 그대로 다 사실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게 주제 같은데 그 뒤에 보시면 we don't usually think 우리는 대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스포츠를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보내 봅시다. 요 해석을 좀 해볼게. 요거 승관이 볼까? 뭐라고? 읽는 것이 그렇지. 뭐라고? 1년의 narrative 뭐야? 그 negotiation. narrative 뭐지? 이야기. 나레이션 할 때고 이야기. 1년의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데. 근데 우리 이렇게 못 봐 이런 얘기. 자, 어떤 이 이미지나 이야기는 뭐냐면 PP예요. 선택된 이야기와 이미지인데 뭘 위해서? 특정한 이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선별된 이미지란 말이야. 선별된 이야기고 스포츠에서. 그리고 자 grounded라는 건 PP고요. 앞에 있는 제를 꾸며 이미지스나 narratives를 ground가 동사로 뭐지 그럼? 뭐뭐에서 근거를 두자는 뜻이에요. PP이기 때문에 뭐니? 근거되어 있는 여기서 나온 이런 얘기예요. 어디 기반되어 있는 이렇게 할까? 기반되어 있는 어디에 기반되어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인 줄 모른다. 사실은 그런데 어디? 사회적 세상에 기반된 이미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조작되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그걸 보통 생각하지 못한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보는 그대로 믿게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요 인이 생략됐다고 보고 얘는 여기에 grounded에 걸린 구조를 보세요. 또 어디에 기반된? 노우스부터? 노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해보세요. 뒤에 이제 뭔가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익에 기반된 이야기와 이미지인 줄 모른다. 이렇게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 그 스포츠 경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스포츠 이미지를 통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deliver는 뭐라고 해요? 동사로 전달하다. 그 커멘터리 이제 논평이죠. 스포츠 논평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익에 기반되어져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이야기와 이미지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모른다 이런 얘기로.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는 어떤 얘기예요? 스포츠에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스포츠 이미지나 이야기는 다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린 그걸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읽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조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읽을 수만 읽어볼까 그럼? 나 한 번씩 확인해볼까? 정말 그 얘기인지. 텔레비전 보는 뒤에 더 쉬워요. 텔레비전 보도는 제공해요. 오직 강조해요. 오직 하나를. 뭐 중에 많은 있을 수 있는 일련의 이미지와 이야기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제공합니다. 뭔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은 어떠한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있는데 많은 이미지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메시지들을 바로 관객들은 눈앞에서 받지 못하는 전달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일부만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간다면 인퍼슨 직접 어떠한 경기를 보러 간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볼 건데 상당히 다른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이미지와는 다른 거. 바로 골라지고 표현된 이미지와는 다른 거. TV로 나오는 이미지와는 다른 걸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가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디바가 만들게 될 것인데 우리 자신의 설명을, 묘사를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해석도 만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만의 해석과 묘사들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과 주의 깊게 선택된 것들과 매우 다를 거예요. 미디어 평론가들에 의해서 말이죠. 끝까지 읽어보니 똑같이 그치? 가장 좋은 건 여기까지 정확히 해석을 하고 이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보는 것이다. 매체를 통해서 TV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제목이 Televised Sport, 텔레비로 보게 되는 전달된 스포츠 땡땡. 요 단어가 중요하죠. partial 이거 했지. 뜻이 뭐라고? part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부분이라는 뜻이 있고 이거의 형용사로 partial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이건? 부분적인이라는 뜻이고,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라 그런 얘기해? 편파적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 게 요 단어 주의해라. impartial이라는 단어가 있다. 요 im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부정이지만 얘는 원래 partial이라는 뜻 자체가 편파적인이나 부정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impartial의 뜻이 뭐가 된다고?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이라는 뜻이 된다고. impartial은 fair하고 오히려 동의어가 되죠. 좋은 뜻이다. impartial. 이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partial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지. 자, 텔레비로 전송되는 스포츠 땡땡. 스포츠 경기의 partial reflection. 부분적인, 편파적인 반영이다. 다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미디어도 나오고 스포츠 뭐 다 나왔는데 스포츠 왜 틀리냐? 어떻게 미디어가 제한하는가? 몇몇 스포츠의 인기를 미디어가 어떻게 제한하는가?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야 돼. 축구도 연락에 인기가 많고 필드 하키는 인기가 없는 이유. 매체에서 필드 하키를 중계를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안 되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어떻게 매체가 스포츠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는가? 이러면 제목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요 단어 여러분, 요 단어 알죠? enthusiastic. 4번에 열정을 되게 외웠고, 이거 보세요. tear가 아닙니다, 발음이. 얘는 발음이 두 개예요. tear라는 단어도 되고 눈물, 동사로 눈물을 흘리다. 또 다른 뜻으로는 찢다. 그때는 발음이 tear입니다. tear down은 찢어 갈기다, 무너뜨려 버리는 뜻이에요. 스포츠가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제목이 될 수가 없죠. 그다음 자 24번을 한번 풀어볼게. 24번 왜 이렇게 많이 들렸어? 근데 보니까 좀 틀릴만 하더라고. 조금 어렵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틀렸지? 23번 많이 틀린 거 애들이 물어보니까 왜 틀렸자고 봤더니 연어 도표는 다르더라고.
최초로 도표를 풀이해보자. 최초입니다. 그것도 고3 수업에서 도표를 풀이하는 거. 근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 왜냐면 이 안에 항목이 4개나 있는데 여기서 또 쪼개져요. 요거랑 또 쪼개져, 그지? 보기 좀 어려웠어. 자, 제목을 보시면 도표에서 이건 알고 있죠? 이 제목하고 첫 문장하고 똑같다는 거. 둘 중 하나만 읽으면 돼요. 제목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 바로 똑같네요. 똑같네. 제목이 되거나 항상. 그래서 바로 제목 읽었으면 파악했으면 1번부터 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걸 읽어보자. 자, 위에 있는 차트들은 보여주는데 결과를 2017년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perception, 인식에 대한 그 인식은 gender가 우리 배웠죠? 성별 차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고요. 그리고 이 their origins는 위에도 적어놨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요게 이제 요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요게 이렇게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생물학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남녀가 타고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비슷하거나 다르다. society 뭐냐면 이건 사회에서 학습된 거다. 원래 우리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라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설문조사한 거예요. 자, 일단 도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머리가 좀 안 좋은 학생들은 도표 파악부터 안 됐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왜 두 개지? 이런 식으로. 봅시다. 1번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어떻게 남녀 그 설문조사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관해서 자, 항목에 들어가 있죠. 그죠? 항목도 어렵죠. 항목 자체가 길어요. 1번 항목 어떻게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지 남녀가 비슷하다는 13%가 안 되고 감정 표현 남녀 서로 다르다 87%다 됐는데 근데 그게 학습의 요인이 크다라고 절반 이상 나왔어요. 자,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1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능력이 그리고 그 parenting 뭐죠 이건? 뭐예요? parenting 부모가 되는 거 양육이에요. 양육에 있어서 그들의 남녀의 접근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항목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하는 거죠. 1, 2, 3번 항목을 다 말하는 거야. 1, 2, 3번 항목이 이것들이 more than half 이 항목에 있어서 절반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요 세 가지 항목의 절반 이상이 그죠? 64, 76, 87이 다르다고 말을 하네. 맞네, 그죠? 맞고 그다음에 among four items 4개 항목들 중에서 설문조사된 4개 항목 1, 2, 3, 4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진영아 4개 항목들 중에서 딱 하나 어떤 하나냐면 가장 큰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에 있어서 다른 이라는 가장 큰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 당연히 뭐다? 요건 1번 거죠. 87%니까 그런 그 하나는 바로 어떻게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지다. 맞고요. 1번 항목이었으니까 언니 하나는 반면에 그 항목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similar, 비슷하다 라고 선택하는 그 항목 보시는 거야. 이 항목 중에 비슷하다 가장 많은 거 63%네. 그죠? 요거. 그래서 요게 가장 긴 거. 그것들, 그들이 직장에서 잘하는 것들. 요거. 요게 바로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건 바로 the things they're good at in the workplace. 맞네. 그죠? 그리고 그 응답 비율은 63%였습니다. 다 맞고요. 4번이 해석이 어려워요. 4번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 갔죠? accept가 들어갔다는 걸 잘 보셔야 돼. 어디 갔니? accept가. 여기 있네. accept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4개 항목들에 있어서인데 뭘 제외하고 얘는 아니야. 뭘 제외하고 자, 몇 번째죠? 이게 their physical ability 몇 번째죠? 이게 their physical ability 이렇게 두 번째 된 거죠. 두 번째 이걸 제외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뭐 얘는 이렇게 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 자, 그다음 응답자들의 퍼센티지 자체가 돼요. 근데 어떤 응답자냐? 말하는 응답자인데 차이점이 mostly 되게 사회에 기반되어 있다. 그럼 봐봐. 차이점이 사회냐 생물학이냐라고 따지는 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원형 도표였죠. 그죠? 오른쪽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요 두 번째 항목인 그들의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4가지 항목. 다시 말해서 뭐니? 숫자로 따져보면 요거 1, 3, 4번이죠. 1, 3, 4번의 오른쪽 요걸 보시는 거야. 1, 3, 4번. 요 까만색 표시가 좀 더 많아요. 절반 이상이야. 얘는 까만색 표시가 적고 즉 학습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그럼 1, 3, 4번에서 응답자의 그 퍼센티지가 사회를 기반으로 차이점이 사회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응답자의 퍼센티지가 더 큽니다. 뭐보다? 바로 그 사람들보다 더 큰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사람들
대개가 생물학에 기반되어 있다고 차이점이 말하는 사람보다 사회학에 기반된다. 다시 말해서 보시면 아까 1, 3, 4번에 사회, 즉 학습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한 퍼센티지가 더 많네. 보다 생물학은 더 적고요. 얘만 제외하면 그래서 맞지. 이걸 따져보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5번은 이거는 이게 좀 쪼잔한 문제인데 자 뭐의 경우에 그들의 신체적 능력의 경우에는 그러나 자, 신체적 능력 다시 한번 보시는 거야. 신체적 능력은 2번에 있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말하겠지. 그치? 반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바이오로지가 더 크고 타고나는 게 더 크다. 학습은 훨씬 더 적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이 신체적 능력의 경우에 그 퍼센티지 자체, 사람들의 퍼센티지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차이점들이 되게 생물학에 기반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퍼센티지, 요거 생물학에 기반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78%, 21%라고 요 퍼센티지가 더 큽니다는 맞아. 근데 숫자가 틀렸어요. 4 times 얼마지 이건? 4배 더 크대. 뭐보다? 그 퍼센티지보다 바로 차이점이 대개가 사회, 학습에 기반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4배 이상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곱하기 4하면 82가 돼야 되는데 78이 뭐로? 8? 왜? 아니야? 곱하기 4. 4. 8, 84라 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82라고 그래서? 야 이제 말하는 거랑 머리 생각하는 거랑 따로 노네. 일단은 이 똑똑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4배가 안 된다. 아니면 차라리 3배 이상이나 하던 거죠. 아니면 less than 4 times를 하든.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응? 원래 이렇게 나와요? 뭐가? 저번에는 그래. 도표가? 그래서 저번에 틀린 거야? 도표를 풀려주지 않았어. 어려운 거 풀려. 자 그 다음 갑시다. 18번 어법. 자, 어법 좀 틀렸나요, 여러분? 어법 조금 어려운데, 이거? 좀 어려운데? 3번에, 하나야! 3번이 틀렸다는 걸 잡아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봅시다. 자, when it comes 또 나왔네, 그죠? 의학 치료에 관해서, patient, 환자들은 봅니다. 바로 선택을 그냥 본다가 아니라 간주하다는 SB가 나오기 때문에 간주하는데 선택을 바로 2개 다로 blessing. 이거 뭐야, 왜 읽어, 내가? 읽을 필요 없지. 자, 1번으로 바로 가자.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요. 자, burden, 부담, 짐이고 그 부담은 여성에게 주로 해당하게 됩니다. 여성이 해야 되는 부담으로 가요. 떨어진다니까. 태호야, 현아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부담은 여성에게로 주로 가게 되는데 이 여성들은 typically 부사죠. 부사고 뒤에 얘 명사를 꾸미는 건 아니겠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뭐뭐이다라고 하는 비동사를 꾸미거든. 부사가 맞아요. guardians는 이제 뭐 지켜주는 사람, 좀 어려운 말로 후견인 정도로, 뭐 보호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전형적으로 보호자들입니다. 전형적으로 뭐뭐이다. 동사 꾸미는데 부사가 맞다. 뭐 뒤에 뭐 상관없고요. 안 해도 되고. 자, 2번으로 가자. 2번 가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콤만 지우려고 그랬죠. 지우고 나면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일단 맞아떨어지고 해석으로 검토해보자. 자, 압도적인 임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지우고 나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성들이 바로 sort가 이게 분류하다죠. 뚫어놓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그랬으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류해 살펴보다 샅샅이 뒤져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보, 그들이 발견하는 정보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어 여성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압도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건강은 주로 여성들이 챙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의 의무가 된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압도적인 임무가 여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이 어렵네요. 3번부터 3번 해석을 해볼게. 이거를 지도해보자. 3번 문장.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지 한번 보자. 여기 3번. 그리고 요 is은 이제 위에 있는 뭐 그냥 상황으로 받아주는 그것을 overwhelming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여성들이 되게 해야 할 몫이 많다며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뭐 결정하고 이런 데에서 그 일을 더 압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is 하고 that이다. 근데 그게 A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압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B 때문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A는 뭘까? 결정이 우리의 것이어서 뿐만 아니라 아니 요 대는 요 대수로 연결된 접속사로 B 여서이다. B이기도 해서다. 올소는 생략 가능하고 주어를 보시면 정보의 원천의 숫자 자체가 근데 아직 요 주어고 주어에 대한 동사 이렇게 연결되고 요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풀이를 해보면 이걸 3번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본 거 아니야. we are 하고 뒤에 비동사 뒤에 보어가 될 수 있는 명사가 없단 말이야.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리고서 위치는 맞다. 이렇게 본 걸 거야. 아마 3번이 틀렸음을 못 잡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위치는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받겠죠. 그죠? 인포메이션 아니면 원천을 받겠지. 그지? 그 집어넣자고 인포메이션을. 여기지. 여기다가. 합쳐지기 전에 여기 인포메이션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이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이다. 이상하잖아. 그죠? 인포메이션이 생략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B2 부정사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B2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건 I'm to 히로 하자. He is to buy the car.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여러분 비동사 to 부정사 쓰는 거 해석 어떻게 해? 자, 그래 잘 살려서 하면 돼요. 다 됩니다. 그는 자동차를 살 수 있다도 돼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그는 자동차를 will도 돼요. 살 것이라도 돼. 또 그는 자동차를 사고자 한다. 의도가 들어가 돼요. 그는 자동차를 살 운명이다도 돼요. 중딩들에 대해서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비투용법이라고 따로 배웠는데 비투용법이라는 게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 투부정사는 문맥에 맞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는 게 해석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될 정보의 원천의 숫자가 exploded,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잡아줘야 돼요. B2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원래 뒤에 있는 문장이 바로 from the information 아니면 from the sources로 할까? 이거 괜찮아요. from the sources, 정보의 원천들을. 그 정보의 원천들로부터 우리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원래 이 문장이었거든. 그래서 the sources information 생략하고 from만 남았는데 from이 앞으로 가줘야지 그럼. 이 뒤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from 위치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보면 그 뭐죠? 이 문장만 봐. We are to make the decision 까지가 한 문장이고 우리는 정보를 내리고자 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잖아. 빠진 거 없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위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된다. B2 부정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못 잡아야 되는 사람은, 요 틀린 사람은 비동사 투부정사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비동사 투부정사가 있고 시작점은 일단 앞에 있는 선행사를 we are 뒤에 집어넣어 보면 해석이 졸라 어색하거든. 그리고서 보면 이게 B2 부정사로 다시 봐야 되는 거구나. 다시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들어맞기 때문에 위치만으로는 안 된다. from까지 못 잡아내더라도 일단 관계부사나 관계부사 아니면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자리다 라는 걸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4번. 자 그것은 단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의사가 레이아웃은 제시하다는 뜻이고 당신의 의사가 어떤 선택사항을 제시하는 걸 듣고서 그 선택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해석을 해봤더니 해석이 잘 어울리네. 그래서 메이킹이 맞으면 알 수가 있고 마지막 5번은 쉽네. 그치? 프로스펙트 뭐예요 여러분? 전망 명사지. 뒤에 전명고 빼버리고 단수니까 해석가 된다. 틀린 거 없고요. 마지막에 요거 단어만 좀 보시면 스테이크가 걸려있는 거란 뜻이에요. 걸려있는 거. infinitely 뭐지 이건? infinite에다가 부사가 돼서 무한하게, 무한히 더 높은 것들이 걸려있어요. 뭐보다? 그냥 어떤 그 학업 과정에서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대단한 것들이 걸려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고. 스테이크란 단어만 좀 챙겨주실 것 같아요. 진영아! 자, 29번 합시다. 오늘 너무 빡빡한 거야. 진행이. 수능 완성하니 고3들? 꼭 사. 사하고 A 수업 그 과제예요. 사시고 고1, 2인데
수능 완성 교재 안 받는 사람. 고1 중에 받는다? 다음 주 A수업부터 수능 완성 유형을 풀이합니다. 꼭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과제표대로. 과제, 교재 꼭 사시고. 자, 요거까지 풀이하고 시작. 요거까지 풀이 들을 수 있지, 지금. 많이 봤는데. 합시다, 그냥.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들은, 그리고 사촌들, 친척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사촌들, 인간의 친척들은, may have had, 과거죠. 가졌을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큰 어휘의 목록을, 단어의 어휘 목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단어가 많다. 각각의 이러한 어휘들은요, 연관되어져 있는데, 바로 정신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기, 그지 이런 거, 불, 사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옛날 인류는 단어가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네. 자, 그들은, 이 초기의 우리 조상들은요, 스트링이 뭐죠, 여러분? 스트링 뭐지? 줄. 기타 줄 있죠? 그 스트링이라고 그래. 줄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는 그래서 줄로 연결하다, 줄로 꿰다,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트링 투게더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다, 링크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초기 옛날 조상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결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연결을 오직 할 수 있었는데 오직 어떻게만 거의 자, 요 단어도 외웠죠? arbitrary 뭐라고 이거? 자의적인, 그죠? 임의적인, 지멋대로 랜덤이나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외웠던 단어 EBS에서 consistent 뭐지 이건? 일관된 두 개 완전 다른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rbitrary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 원어민들도 이 단어 쓰면 놀래. 실제로 랜덤이라는 단어 써도 arbitrary라는 단어를 만약에 영어권이 아닌 사람이 쓴다. 원어민이 야, 너 어휘를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랜덤을 쓰지 누가 이거 쓰니? 어렵게. 그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휘 문제로 낼 수 있는 건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꿉니다. 랜덤이를 안 쓴다고. 일부러 갖다 쓴다 어려운 단어를. 자, 패션은 뭐라고 이게? 방식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보자. 자, 단어들을 줄로 묶어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계점이 있어. 그러나 오직 어떠한 방식으로 임의적인 방식 아니면 일관된 방식 규칙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요것 때문에 앞에는 arbitrary가 되죠. 이 사람은 인식하는데 다음과 같이 this 이것이 이렇게 문장을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야기시킬 수 있다고 some ambiguity도 외웠죠. 뭐라고 이거? 모호성. 그죠? 동의어 뭐가 있지? 모호성. vague가 요게 모호한이라 형용사죠. 요게 명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vaguation 이상하죠. 그지? 뭐가 될까? vagueness가 되면 동의어입니다. vagueness. 동의어는 항상 챙기셔야 돼요. 몇몇 일부 모호성을 낳을 수가 있다면 바로 임의적인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물어보네. Man killed bear라는 문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곰을 죽였다 라는 문장 자체가 have meant 의미할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바로 곰을 죽였다는 걸 의미할 것입니까? 아니면 곰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의미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규칙 없이 나열만 딱딱딱딱 하던 시절엔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정보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 수가 없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알 수 있잖아. 지금 왜 이게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됐지?라는 게 질문 주제예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이 있는데 인지과학자고요. 이 사람은 제시하거나 나타냅니다. 바로 단순한 규칙.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에이전트 제가 늘상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에이전시가 있고 에이전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관이고 에이전시에서 밑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에이전트라고 그랬죠. 그죠? 행위자라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행위자. 실제로 행위자로 쓰였어요. 행위자 먼저. 다시 뭐야? 주어 먼저. 자, 뭐라고 제안을 하냐? 나타내냐? 단순한 규칙. 예를 들자면 행위자 먼저 라는 규칙. 다시 말해서 이게 행위자잖아. 행위자를 먼저 쓰는 거야. 이 규칙. 그 사람이 그 곰을 죽였다라고 행위자를 먼저 쓰는 거. 이러한 단순한 규칙이 might have 마찬가지로 과거 해석되고 증가시켰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감소시켰을지도 몰라요. 무엇을? potential ambiguity. 있을 수 있는 ambiguity, 모호성을 당연히 뭐했다? 감소시킨 거예요. 행위자를 먼저 씀으로써 기준을 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 nevertheless 위에는 이러한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뭔가 되게 언어가 이제 뭔가 표현이 되게 자유로워졌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 규칙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숫자 자체와 complexity 복잡성 있을 수 있는 utter라는 단어부터 utter 뜻이 뭐죠?
말하다. 입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명사가 돼서 말, 발언, 발화 이렇게 돼요. 가능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말의 숫자와 복잡성은 상당히 제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더라. 단순한 규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로 가보도록 하자. 한계가 있었고, 그럼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러한 원시 언어에서의 실제 언어로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은 요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 자, 보자. grammar, 문법의 파괴가 아니지. 문법은 원래 없어서 오히려 원시 언어를 실제 언어로 바꾸려면 문법의 발전과 진화가 있었어. C는 바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풀리죠. 자, 나머지 해석을 한번 해볼까? 문법의 진화를 요구했는데 이 문법이란 동격, 뭐냐면 규칙을 말하는데 이 규칙은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에서는 finite, 요거 했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infinite, 뭐라고 아까 나왔지? 무한한, 인을 떼고는 이게 뭐라고? 유한한, 뭐다? limited랑 동의어고 발음이 finite로 바뀌었다 그랬죠. 유한한 숫자에 정해진 숫자의 단어들이 한데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 문법이라는 순수 안에서는 그 결과 만들어내게 돼요. 무한한 숫자의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각각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래서 C는 evolution이 맞다. 좀 살짝 나머지 필요